합성함수 설명하겠습니다. 합성함수는 함수의 함수를 의미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x가 있다고 치면요. x의 집합이 1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1을 f에 의해서 2가 되고 2가 다시 g에 의해서 4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위로 잠깐 내려보시면 이 1이 fx에다가 x를 대입해서 2가 되죠. 그리고 2가 다시 gx에 대입해서 4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함수를 해서 y가 나오고 y를 다시 z로 나오는 걸 합성함수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어떻게 한꺼번에 표현을 하냐면요. 이 순서가 있잖아요. f에서 g로 가는 순서 있잖아요. 근데 함수 표현은 거꾸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g가 있지 않았습니까? g가 있으면 g.f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아까 전에는 f에서 g로 오른쪽 방향으로 갔으면 이 합성함수 표현은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g.f는요, 이게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g에 .f에 x가 생략되어 있고, 이거는 g에 fx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x를 f에다 대입을 하고 그 나온 결과를 다시 g에다 대입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x가 있으면 x를 f에 대해서 y가 되고요. y를 다시 g에 대입해서 z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게 바로 합성함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입하는 과정은 오른쪽인데 표시는 항상 거꾸로 이런 식으로 갑니다. x가 여기에 생략되어 있어서 x가 바깥으로 나오고요. 생략된 게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x를 fx에다 대입을 하고요. 그거를 다시 gx에다 대입하는 그런 기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잠깐 화면 멈출 테니까 여러분들 필기하십시오. 네, 됐습니다. 옆으로 가셔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함수를 f와 g의 합성함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g.f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서는 이렇게 거꾸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 알듯이 다시 설명하면 x가 생략이 되어 있어서 x가 나오고요. 생략된 걸 해치면 다시 x가 나오고 x를 다시 g에다 대입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합성함수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자, 잠깐 화면 멈출 때가 밑줄 준 것이고 옆에 한번 다시 써서 보십시오. 멈추세요. 됐죠? 그러면 실제로 예를 아까 들긴 했는데 한 번 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합성함수 표시한 건데요. 그래서 x에다가 만약에 2를 대입을 하면 f에 의해서 2가 되고요. 그 2가 다시 g에다 대입해서 결국은 7이 되는 그 구조입니다. 마찬가지로 x에다 2를 대입하면 y가 6이 되고 6이 다시 5가 되는 이런 게 바로 합성함수입니다. 여기 예제를 잠깐 보시면 이제 3에다가 g를 대입을 해요. 그러면 g는 x제곱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이게 10이 되고요. 그 10을 다시 f에다 대입을 해서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19가 되는 구조입니다. 필수 예제 이 문제 잠깐 여러분들 풀어보십시오. 네, 다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옆으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는 합성함수의 성질입니다. 합성함수 성질은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특수한 경우에는 성립을 해요. 일반적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순서가 있기 때문에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표시를 해주시고 결합법칙은 성립을 해요. 교환법칙은 두 함수 사이의 관계니까 이 두 함수의 관계하고 이렇게 쓰면 교환법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결합법칙은 세 함수 사이의 관계거든요. 결자 이렇게 치시면 이게 세 함수 이렇게 해서 헷갈림을 피해가세요. 왜냐하면 함수의 과정을 이게 교환법칙이냐 결합법칙이냐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릴 것 같아서 교환법칙은 두 함수 사이의 관계, 결합법칙은 세 함수 사이의 관계. 결합법칙은 묶는 게 다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g.
h.g.f 이렇게 쓰면 여기 묶는 거를 이쪽으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또 같은 게 뭐냐면 이 다 가로로 풀어버리는 거, 이거랑 같게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순서가 있어서 x가 생략이 돼 있어서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x를 fx에다 집어넣고 그걸 다시 gx에다가 집어넣고 gx를 다시 hx에다 집어넣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3번을 잠깐 보면요,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아이덴티티 펑션 있잖아요, 항등함수는 이 교환 법칙을 성립하게 만들어요. 그 예를 잠깐 들어보면요, 잠깐 화면 옮기겠습니다. ix랑 iy랑 이게 바로 xy가 되는데요, f.i는요, x가 생략되어 있어 x를 살리고요, 그 다음에 가로를 쳐서 ix를 fx에 대입하는데 이게 x예요, ix가. 그래서 fx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i.f는 i의 fx가 되고, i가 무슨 함수냐면 항등함수라서 y = x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y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게 값이 fx가 되고 위에도 fx가 돼요. 그래서 두 개 같죠? 두 개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죠. 그래서 아까 일반적이란 말을 쓴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특수한 경우에는 이 경우는 성립을 한다고 합니다. 잠깐 저장 필기를 하십시오. 화면 멈추세요. 됐죠? 밑에 있는 요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화면 멈추세요. 네, 잘하셨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거기 개념 익히기가 있거든요. 개념 익히기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고 가야지 나중에 또 이해가 돼요. 화면 멈추고 개념 익히기 풀어보십시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필수 예제 공급원 잠깐만 설명할게요. 다 풀 수 있는데 그래도 혹시 높아심 때문에. 자, 이거는 f2는 2를 대입해서 3으로 간다. 그래서 여기 3이 되고요. 요거는 2는 f에다 대입하면 뭐예요? 3으로 가지만 다시 그 3을 f에다 대입을 해요. 그래서 1로 간다. 사실은 여기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하나가 더 있고요. 그 다음에 0, 1, 2, 3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똑같이 화살표를 이렇게 해주시면 1이랑 2는 3으로 가고 3은 1로 간다 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가 f가 3개가 있잖아요. 그럼 또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게 귀찮으니까 그냥 하는 거죠. 다시 첫 번째 설명하면 2는 3으로 가서 여기 3이 되고, 여기 이렇게 순서가 있으니까 2를 대입해서 이 값이 3이 돼요. 3을 다시 f에다 대입을 하면 1이 돼요. 여기가 1이 되고, 여기도 순서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시 2를 대입하면 3이 돼요. 그래서 치역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치역, 공역, 정역 얘기하는 거는요, 다 집합을 얘기하기 때문에 집합기억 안쪽에다 써주셔야 됩니다. 네, 잠깐 화면 멈추겠습니다. 자, 필기하세요. 됐죠?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필수예제 10번인데요. 필수예제 10번은 이게 뭐예요? 교환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죠. 근데 교환법칙을 성립하게 만드는 A를 찾아라.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gx를 fx에 대입하고 fx를 gx에 대입을 해서 이것처럼 갖게 되는 그런 A를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gx가 -x 플러스 4고 fx가 ax 플러스 3이기 때문에 -x 플러스 4를 다시 fx에 대입하니까 아래와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전개를 하면 ax가 되고 4a는 3 됩니다. 이거는 -ax가 되고 -3 플러스 4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같아야 되니 4a 플러스 3은 1이 됩니다. 그래서 a는 -2분의 1이 돼요. a가 -2분의 1일 때만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필기하십시오. 됐죠? 자, 넘어가고요. 일단 필수의 제 11번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것도 화면이 잘리면 안 될 것 같네요. 자, 이게 필기가 길어지면 설명하다가 화면이 잘려요, 항상. 자, 필수의 제 11번의 1번 보겠습니다. 자, 그 문제를 읽어보시면 fx나 gx는 알려줬는데 hx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hx를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내고요. gx는 알려줬기 때문에 3x 플러스 1 하고요. fx도 알려줬죠. 그래서 hx를 fx의 x에다 대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2를 던져서 hx를 구합니다. 자, 2번은요. 2번은 fx랑 gx를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fx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고 gx도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라는 거는 hx를 구하라 그랬지 hx 플러스 1을 구하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치환을 해요. 얘를 t로 치환을 하면 싸그리 그 식은 다 t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x는 t-2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ht는 3t-5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t로 표현하기가 멋쩍으니 이 t를 x로 바꿔줘서 답을 내는 방식을 취합니다. 됐죠? 자, 잠깐 화면 멈추시고 1, 2번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3번 설명하겠습니다. 3번은 여기서 보면 맨 위에서 보면 fx, gx 알려주고 hx 알려주지 않았고 fx 알려줬어요. 그래서 x를 fx에 대입하고 그거를 다시 gx에 대입해서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밑에 그림이에요. 그래서 fx를 gx에 대입하고 그리고 이렇게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x 플러스 7은 t라고 또 마찬가지 2번과 같이 치환을 하고 이 치환한다는 거는 그 식에서 x를 다 t로 바꾼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왼쪽만 바꿔서는 안 되고 오른쪽도 같이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x 이꼴로 만들어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ht는 3분의 1 t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이게 이제 멋쩍어서 hx로 t를 x로 바꿔줘서 이렇게 답을 내고 합니다. 자, 잠깐 화면 멈추시고요. 이 필수예제 11번이랑 확인 문제 138번 있잖아요. 확인 문제 138번 꼭 같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서 좀 헤매일 수 있습니다. 필기하시고 필수예제 11번 확인 체크 138번 꼭 풀어보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세요. 네, 다 하셨습니까? 이제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2번이요. 이거는 합성함수의 합성함수, 계속 합성함수를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자, F1의 의미는 그냥 F다. F2는 합성함수를 2번 한다. F3은 합성함수를 3번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F1은 fx니까 x 플러스 1이고 F2는 합성함수를 2번 하니까 이 fx에다 x 플러스 1을 대입하고 그걸 다시 x에다 대입하니까 x 플러스 2가 됩니다. 이거 순서대로 하다 보면 여기가 1일 때 1이고 2일 때 2고 3일 때 3이더라. 그러면 n번째면 n이더라. 이 규칙이 나왔고 10번을 했다고 했으니 이 n이 뭐예요? 10이 될 거고 그래서 10번일 때 10번일 거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a를 대입을 해요. 그래서 a 플러스 10은 30에서 a를 구하는 겁니다. 됐죠? 잠깐 필기하시고 화면 멈추세요. 됐죠? 자, 그리고 발전 예제 13번은요 되게 중요한 문제긴 한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잠깐 여러분들 S 이렇게 쳐서 스킵하고요. 함수에 대해서 연습 문제, 주요 문제 진행을 할 때 이 문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좀 어려운 고등학교, 병고나 세마나 그런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주요 문제거든요. 근데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내기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이 거의 다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개념적으로 조금 다시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하지만 이제 교과서가 신사고인 학생들이 있거든요. 신사고의 교과서에 발전 문제로 나와 있어요. 이 비슷한 유형이. 그래서 신사고인 학생들은 꼭 연습 문제 풀이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